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같이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 카페에 가보시면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누구나 사연을 무료로 올리실 수가 있고요. 채택이 되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상세하게 부동산 코칭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올리신 제목은 30대 후반 신혼부부 첫 주택 구매 고민이 많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본문 내용을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된 정보를 좀 살펴볼게요. 30대 후반이시고요. 신혼부부이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네요. 자녀도 아직은 없고요. 거주지가 수원이시고 직장 위치는 각각 용인, 이제 수원입니다. 신혼집 구하는 중인데 남편은 회사 셔틀이 있고요. 아내는 신혼집 근처로 직장을 옮길 수도 있어서 꼭 수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요. 너무 멀지 않다면 출퇴근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일단 소득 정보를 볼게요. 부부 합산으로 세후로 월 700 정도 이렇게 벌고 계시고요. 두 명 합쳐서 매월 저축액은 3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걸로 다시 주식 투자를 소소하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빨리 자녀를 가질 계획이라 아내가 이 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쓸 생각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세후로 월 600 정도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음을 감안해야 된다. 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 차이니까요. 아주 크게 리스크가 높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면은 지금 집은 없고요. 무주택자이고, 각자의 어떤 집 전세금으로 총 한 2억 4천이 있네요. 이게 각자 집 전세금인 거예요. 그죠? 현금이 한 1억 6천이 있고, 이 2억 4천이라고 하는 각자 집의 전세금을 언제 우리가 활용 가능한지에 따라서 주택 매수 시점이라던가 대상지의 차이는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바로 이 4억이라고 하는 돈 플러스 알파, 대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선택지가 어떤 게 있을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해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좀 살펴보죠. 투자 목표를 보면은 10년 내에 목표 자산이 15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수익률이 그럼 100%가 넘어가는데 이건 부채 포함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내용을 좀 보죠. 갑자기 결혼을 추진하게 되면서 아직 결혼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신혼집을 구하게 됐는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 중입니다. 그냥 편하게 수원에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집 마련만 될 뿐 자산 증식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가지고 지금이라도 투자의 개념으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투자의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예, 이건 당연한 겁니다. 둘 다 무주택자이고 남편은 주택 매매 이력이 있고요. 아내는 무주택 기간이 길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무주택 기간이 길어도요, 어떤 가점 자체는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이가 아직 많은 건 아니니까요. 즉, 주택 매매 이력은 없는 생애 최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민을 3개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인덕원, 서울, 강동 등 더 상승이 가능한 지역을 주택담보대출로 매매 후 전세를 내서, 이게 조금 이상한데요. 주택담보대출로 매매를 하게 되면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질 않죠. 전세 세입자를 받을 때는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후순위 대출이나 이런 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규제 같은 게 나와서 그 정책이 조금 봤을 때는 그런 수요자들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즉 이제 생애 최초로 후순위 대출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최근에 규제가 좀 발표가 됐죠. 여튼 그 전세금으로 다시 수원 용인에서 전세로 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이제 현재 자본화에서 갭 투자를 해놓고 나는 수원 용인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건축 지역의 매매로 들어가기. 이건 이제 거주하고 투자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할 경우 대출 규제가 걱정이 됩니다. 규제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사면 되니까,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재건축 지역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제일 보수적인 방법이지만 전세로 머무르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청약 누리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게 가장 보수적인 게 아니라 가장 공격적인 포지션이거든요. 주택 하락에만 베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을 드리지 않는 방법이고, 가능하시면 뭐 1번, 2번 중에서 제가 의견을 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 중에서 선택을 해 보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번은 하기에는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우리의 이제 가점도 그렇고요. 현재 주택 상황도 그렇고요. 이제 반드시 1번, 2번은 하는 게 좋고, 시간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뭐 이왕에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신혼집을 구하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자녀 계획도 있고 노후 자금도 걱정이 되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공부를 시작하다가 다프님을 알게 되어 카페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 혼인신고를 미룰 예정인데 대출도 양쪽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금이라도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고견 구합니다. 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의견을 좀 드릴게요. 1번, 2번 중에서 각각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인께서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수원에서 연고가 있고 뭐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주택 매매를 했을 때는 좋은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어떤 이제 거주를 하고 하기에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차 비용이 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셨던 것처럼 뭐 수원의 거주 비용을 좀 낮춰가지고 서울권의 주요 지역으로 투자하는 방향성 자체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각각 말씀을 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두 번째 요거 먼저 살펴보죠. 재건축 지역에 매매로 들어가기, 이렇게 할 경우 대출 규제가 걱정됩니다. 대출이 가능한 재건축 지역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자본을 보면은 한 4억 정도 있고요. 합산 소득이 700 정도 되니까 여기에 뭐 신용대출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1억 내외는 가능해서 5억 정도가 있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규제 같은 것들이 뭐 하나가 좀 나왔는데요.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뭐 최대 대출 한도가 한 6억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은 한 10억에서 한 11억 선에서 재건축의 어떤 호재라던가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부동산을 고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이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한 2개 정도만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요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좀 소득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 한도 자체에 대해서는 뭐 주택 가격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비규제 지역은 뭐 70%, 그리고 규제 지역은 50% 한도 내에서 이 총액 한도는 없었는데요. 이게 이제 개선이 됐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규제로 보여지죠. 그래서 6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대출이 6억이 나오니까 최대 가능한 거는 10억에서 한 11억 정도의 주택. 요런 주택들의 이제 수요가 좀 많아지면서 금방 매물이 조금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시행일이 바로 이제 28일이니까 28일 날 이제 계약을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요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런 규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근데 뭐 규제 여부를 떠나서 우리 소득 자체가 합산 소득이 어차피 이제 1억 내외 되다 보니까요. 6억, 7억, 8억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상황에서는 6억 내외가 최대이다 보니까요. 이 규제가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은 뭐냐면, 일단은 뭐 거리가 멀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리가 멀지 않다라는 것도 좀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뭐 거리 여부를 떠나가지고 투자성이 있는 지역을 제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마포구 일대도 보면은요, 뭐 괜찮게 생각하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10억대 한 초반 정도, 중반 정도 하는 아파트죠. 성산 시형이 있죠.
이 아파트도 3,700세대가 넘고요. 여기가 이제 재건축 속도도 좀 내고 있고, 재건축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해당 일대에 이제 시세가 굉장히 높아질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 거주하고 투자로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고려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제 배제한다라기보다는 한 2년 정도 우리가 이제 거주를 하고 다시 뭐 수원으로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는 안도 있으니까요. 좀 상황을 좀 열어두면서 여러 물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정된 자본 하에서 투자성이 높은 물건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까지, 거리까지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다 보면은, 이렇게 좀 좋은 지역들을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구 일대가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뭐, 강동구 일대도 있긴 하는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시세가 약간 더 높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도 내에서, 예산 최대 한도 내에서는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좀 검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뭐 소형 평형이긴 하지만 한 11억 정도 내외 이내에서 우리가 자본을 대출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성이 높은 곳을 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가 이제 마포하고요. 이제 강동을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들이 현재는 비규제 지역이라서 뭐 어차피 뭐 규제가 나와서 대출 한도가 6억이 최대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규제가 되면 시세의 한 50% 이하만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규제 지역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마포하고 강동이 포함될 확률은 이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서두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인덕원하고 강동인데, 요거 이제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는 아니겠죠? 우리가 한 4억 정도 내외의 돈, 뭐 신용대출까지 쓴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내외, 나는 수원 용인에서 전세보다는 월세로 거주를 하고 나머지 돈을 인덕원, 뭐 서울 강동 등의 뭐 상승 여력이 있는 데를 투자하겠다라고 한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살짝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정비 사업이 돼서 노량진 뉴타운이라고 하죠. 노량진 뉴타운은 입주를 나중에 한다라고 하면, 국평 기준의 시세는 거의 이제 평당 한 1억 가까이 육박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제 의견 드리는 거는 현재 자본 하에서 이 주변 지역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량진의 시세가 이제 많이 오르다 보면은 이 주변 지역들까지도 갭을 메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지금 시세를 봤을 때는 노량진 뉴타운의 프리미엄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주변 지역의 아파트의 시세가 아직은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도 매수를 하셔도 저는 괜찮은 선택, 투자성을 좀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다시 요약을 해볼게요. 30대 후반 맞벌이시고, 신혼부부인데, 이제 혼인신고 안 했고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세후소득이 700, 저축 300, 자녀 없고요. 지금 자산을 보면 4억 정도 있고 부채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용대출 한 1억 정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목표가 10년 내 15억 자산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3개를 하셨는데요. 인덕원, 서울, 강동 등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 후 거주는 수원 용인에서. 이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역 자체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한 4억 내외의 자본으로는 노량진 뉴타운 주변의 기축 아파트를 검토하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축 지역에 거주와 투자로 들어가기라고 했을 때 어떤 규제가 지금 나왔는데 그 규제가 이제 6억 한도기 때문에 우리 자본 하에서는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이내에 재건축 아파트를 거주와 투자라고 한다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마포하고 강동 일대의 소형 평형을 지금 시점에 보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고요. 목표 자산 달성은 뭐 10년 내 15억이라고 하셨는데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제일 보수적인 방법이지만 전세로 거주하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 청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법이 자본주의 시장 하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게다가 청약의 당첨 가능성이 낮고, 만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외곽지이거나 투자성이 높지 않고 분양가가 좀 높은 지역밖에는 청약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시세 차익도 높지 않다 보니까 이런 3번의 선택지만 제외하고 1번하고 2번 중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의사결정만 잘 하시면은 목표 자산 달성은 생각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